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높임 표현 카드 게임을 하면서 만났던 카드들을 빠르게 한번 훑어드리는 영상이에요. 필수 영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공부를 하실 때 다시 한번 보니까 이거 왜 답이 이거였지? 라고 헷갈리는 게 있으면 그것만 골라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 카드 게임에 나왔던 문제가 완벽하게 다 이해가 됐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굳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빠르게 한 번만 훑어드릴 거예요. 복습을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카드. 말하는 이가 서술어가 표현하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높이는 것. 주체를 높이는 거니까 말 그대로 주체 높임이죠. 개념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 문장은 잘못됐는데요. 이 문장을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높임 표현에서는 항상 서술어부터 찾으라고 했죠. 계시다, 있다 라고 할 때 그것의 주체가 되는 것. 여기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이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요걸 생각해야겠죠? 그렇게 본다면 요 문장 자체에서 주어는 요거죠. 교장 선생님의 말씀. 교장 선생님의 말씀 자체는 원래는 높임의 대상, 직접적인 높임의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나에게 높임의 대상이라서 왠지 높여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겠죠. 일단은 교장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이라서 말씀이라는 어휘를 통해서 높인 것까지는 적절했는데요. 이 말씀 자체는 계시는 게 아니라 계시다라는 말은 어떤 행위의 대상, 주체를 직접 높이는 말이죠. 여기에서는 그 말 대신에 말씀 자체니까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의 정서상 교장 선생님이 나에게 높임의 대상인데 그냥 있겠습니다 하면 굉장히 버릇없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좀 특이하게 간접 높임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 하면 이것과 직접 관련 있는 대상이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을 높이고 싶은 의도까지 같이 표현할 때는 있으시겠습니다. 여기에 선어말어미 시가 들어가는 거죠. 엄밀히는 이렇게 되겠네요.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선어말어미 의시 요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높인 거고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1번, 2번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직접 높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높여야 되니까 잘못된 거였어요. 간접 높임. 이게 바로 간접 높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 살펴봤고요. 그 다음 높이려는 대상의 신체 일부분,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서술어의 의시. 방금 한 거죠. 이렇게 붙여서 나타내는 높임을 우리가 간접 높임이라고 해요. 또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돌려서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간접 주체 높임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요거 한번 살펴봤고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고구마를 주셨어 라고 할 때 주체는 누구일까? 서술어부터 찾는다면 주는 행동 누가 하는 거라고 했죠? 옆집 아주머니죠. 그럼 여기에서 주체는 옆집 아주머니인 거고요.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라는 주체를 높이느라 깨서를 사용했으니까 이거는 주체를 높여주는 주격조사를 사용한 거고요. 그 주셨어도 원래는 줬어, 주었어. 주다의 과거 시제 선어 말어미 엇만 넣어서 주었어 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주시었어 라고 해서 여기 선어 말어미 시를 넣어서 주체를 높여줬죠. 이 시도 주체 높임 선어 말어미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주체는 여기에서는 옆집 아주머니였어요.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여기 말하는 이가 서술의 동작이 미치는 대상. 그래서 여기서는 성분으로는
목적어나 부사어, 얘네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걸 뭐라고 하죠? 서술의 어떤 행위를 받게 되는 것, 주체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받게 되는 건 객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대상을 높인 건 객체의 높임이 됩니다. 그 다음 할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올게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문장을 높임 표현이 바르게 된 문장으로 고치면 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는 주체가 생략되어 있긴 해요. 다녀올게가 서술어죠. 다녀오는 것은 여기서는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존재가 여기서는 이제 주체가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를 그러면은 행위에 영향을 입는 대상이죠. 목적어예요. 그래서 여기는 할아버지가 객체고요. 할아버지를 데리고 할아버지는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데리고라는 행동은 엄마든 아빠든 주체가 하는 거지만 객체가 높임의 대상이라서 데리고보다는 이걸 높여줄 수 있는 말, 모시고로 바꾸게 돼요. 이렇게 바꾸는 게 객체 때문에 바꾸는 거죠. 즉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모시고는 객체의 높임이죠.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들어갔고요. 병원에 다녀올게. 이거는 다녀오실게.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죠. 처음부터 반말을 한 건 아마 자기 자녀나 뭐 동갑인 사람 이런 사람에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의 보통은 높이지 않으니까 다녀올게를 그대로 쓰고 상대도 여기서는 나보다 높은지 낮은지 사실 정보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고치시면 됐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 객체 높임의 대상은 무엇과 무엇이 지시하는 대상. 앞에서 했던 거죠. 목적어나 부사어. 요게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게 객체 높임이고요. 그 다음 문제.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것을 듣는 이죠. 대화의 상대. 그래서 상대 높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문장의 종결어미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에 따라서 나누게 되죠. 즉 종결어미와 관련된 건 상대 높임인데요. 상대 높임의 종결어미는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눈다 했죠. 비격식체는 우리가 그냥 평소에 흔히 사용하는 너 뭐뭐 해? 뭐뭐 했어? 뭐 이렇게 끝내는 해체. 그리고 어른한테 할 때는 뭐뭐 했어요? 라고 하는 해요체. 이 두 가지 빼고는 다 격식에 따지는 격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격식체, 비격식체를 물어보기는 했지만 뭐 여러분한테 해라체, 뭐 하오체, 뭐 하십시오체 이런 걸 다 구별해서 외울 것을 요구하는 것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냥 해요체 정도, 요로 끝나는 거, 요런 거는 이제 비격식이라는 것 정도 이해하고 여기서는 지금 해체는 없잖아요. 나머지는 지금 격식체구나. 요 정도 구별하실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냥 여기서 참고로만 알아주시면 여기 앉아라 라고 하는 건 해라체, 뭐뭐 하셨소? 라고 하는 건 하오체, 밥 먹어라 라고 하는 건 해라체, 하십시오, 하십시오체. 인데 그걸 굳이 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체 높임은 주격조사 깨서 높임의 어휘, 계시다, 주무시다 등등등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굉장히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 선어말 어미, 시 요거였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 선생님께서는 수업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 높임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한 두 가지. 선생님께서는 여기서는 선생님이 주체죠. 선생님이 수업을 뭐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여기서는 얘가 주체예요.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주체를 높일 수 있는 주격조사를 사용했죠. 요거 사용했고요. 그리고 수업이 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 의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넣었죠.
이 두 가지를 사용했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고구마를 주셨어 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주체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 두 가지. 주다가 서술어죠. 서술의 주체는 옆집 아주머니고요. 옆집 아주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느냐라고 볼 때 주격조사 깨서와 여기도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했죠. 앞에서 했던 예와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상대 높임은 높임의 조사와 높임의 어휘를 통해 실현한다. 맞나요? 상대 높임은 아까 격식체, 비격식체 얘기하면서 해체, 해요체, 해라체, 하십시오체, 하오체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높임의 조사나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객체 높임이나 아니면 주체 높임, 높임의 어휘도 마찬가지고요. 상대 높임은 종결어미를 통해서 실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X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그 책을 아버지에게 줬어. 높임 표현 늘 서술어 찾으라고 했어요. 주다라는 행동은 내가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체예요. 그럼 내가 뭔가를 주는 행동을 당하게 되거나 영향을 받는 존재는 아버지죠. 그러면은 그 책을 아버지에게 줬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아버지가 서술의 객체, 나라는 존재는 주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나에게 높임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줬어가 아니라 드렸어. 주다의 높임 어휘는 드리다죠. 드리었어. 이거니까 줄이면 드렸어. 이렇게 될 거고요. 아버지에게 부사격 조사도 에게가 아니라 께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체가 아니지. 나를 높이지 않으니까 주체는 여기서는 잘못된 게 없고요. 나 자신을 높일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서는 객체 높임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상대 높임은 알 수가 없어요. 대화의 상대. 일단 첫 번째 쓰여졌던 문장을 보면은 줬어라고 할 때 그냥 친구한테 얘기했거나 자기 동생한테 얘기했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할머니한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저는 그 책을 아버지께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는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서 상대 높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틀린 건 객체 높임이고요. 객체 높임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부분을 고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앞 페이지 다 살펴봤고요. 뒷 페이지 한번 볼게요. 뒷 페이지 4개 문제 나와 있는 맨 위에부터 첫 번째부터 볼게요. 쉬는 시간에 같은 반 친구에게 매점 같이 가자 라고 했던 사이인데 수업 중에 발표 시간에는 또 같은 반 친구들에게 높임 표현의 특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해체의 비격식체를 사용하다가 뭐뭐 하겠습니다 하는 하십시오체의 문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격식체로. 이렇게 비격식에서 격식이 됐고요. 존대도 하지 않다가 존대를 하고요.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이 자리는 비격식 또는 비공식적인 자리였다면 뒤에 교실에서는 격식을 따지는 공식적 자리이기 때문에 격식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높임 표현은 말하니가 어떤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말을 하는 것도 높임 표현에는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다만 높임의 대상은 아닌 거죠. 반말을 할 때는 높임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반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살 은지가 동생에게 엄마는 할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 라고 할 때 어떤 게 잘못됐는지예요. 바르게 고치기 위해 반영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중에서 잘못된 거 찾으면 됩니다. 일단은 10살 은지가 자기 동생에게 얘기했으니까 동생이 대화의 상대잖아요. 그럼 상대에게는 존댓말을 할 필요가 없죠? 갔어 라고 하는 반말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 높임은 바르게 고치기 위해 반영할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나머지를 보면 갔어. 병원에 가는 행동이나 데리고 가는 행동, 이게 서술어인데 이 행동은 다 누가 해요?
엄마가 하죠. 그럼 엄마가 여기에서는 주체죠. 그러면은 엄마가 하는 행동을 생각할 때 데리고의 경우는 할아버지를 데리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데리고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존재니까 할아버지가 객체이고요. 객체인 대상과 관련한 게 데리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체를 반영해서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모시고로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데리고는 객체 높임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객체 높임 반영을 해줘야 되고요. 병원에 갔어 라고 하면은 이 가는 행동 자체는 이제 엄마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잘 이해해 주세요. 요거라고 봤을 때 이거는 주체의 행동이잖아요. 그럼 주체를 높이는 데 적절하느냐라고 봤을 때 가셨어 라고 하면서 시를 넣어줘야지 맞죠. 가셨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체 높임에 선어 말어미 시도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객체를 높일 수 있는 단어로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바르게 고칠 때 이 두 가지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석이가 같은 반 친구 혜윤이에게 한 말이다. 높임 표현을 바르게 고치면 이라고 했어요. 윤정쌤이 너한테 교무실로 오시라고 했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오시라고, 이게 문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오시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했냐면 윤정쌤이에요. 그럼 윤정쌤이 여기에서는 행위의 주체죠. 그럼 여기서는 우석이랑 혜윤이는 그냥 한 반의 학생이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윤정쌤이 높임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주격조사는 적절할까요? 윤정쌤이라고 하지 않고 윤정쌤께서 라고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너한테. 그럼 윤정쌤의 말에 영향을 받는 존재는 여기에서는 너예요. 너. 여기서는 혜윤이겠지만 그러면 이 너라고 하는 존재가 객체죠. 그럼 일단 객체는 내 친구니까 한테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거. 이 조사는 적절해요. 여긴 고칠 필요가 없고요. 지금 고칠 필요가 있는 곳은 여기였어요. 그래서 너한테 교무실로 오시라고 했어. 오는 행동 누가 할 거예요? 혜윤이가 할 거죠. 이 말을 한 건 선생님이지만 그러면 오는 행동을 혜윤이가 할 건데 혜윤이한테 이 높임의 선어 말어미 시를 쓰는 건 적절치 않죠. 빼야 돼요. 그러니까 객체를 반영했을 때 객체 높임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객체 높임을 반영하면 오라고 해야 되고요. 이 말을 한 주체는 누구냐면 선생님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했어라고 하면 반말이 되니까 주체를 고려했을 때 하셨어 라고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 부분 세 부분을 고쳐줘야 되죠. 주체 높임이랑 객체 높임이 잘못됐어요. 상대 높임은 적절하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 줄을 볼게요. 너무 어렵네.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이 문장은 주체 높임에 문제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요. 물어보다가 서술어잖아요. 그럼 이 물어보는 행동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생략된 주체인 내가. 요게 주체죠. 그럼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요거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맥락상 그 물어보는 행동을 당하는 존재가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럼 선생님의 경우는 여기에서 객체란 말이에요. 객체. 그럼 객체가 선생님이고 나에게 높임의 대상인 걸 반영한다면 묻다가 아니라 여쭈다로 바꿔줘야 돼요. 주체가 하는 행동이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여쭈어 라고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한테도 적절하지 않죠. 선생님께 라고 바꿔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체 높임에는 문제가 없어요. 객체 높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여기선 X입니다. 그 다음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거 이미 아까 풀어줬었죠? 둘 다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아빠 맛있게 먹어요 라고 하는 것. 요거는 어떤 높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맛있게
주었다 라고 하는 행동은 누가 할 거냐면 아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빠가 행위의 주체입니다. 아빠가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드시는 거죠. 아빠는 높임의 대상이니까 아빠 맛있게 드세요 라고 바꿔줘야 돼요. 즉 주체 높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거 상대 높임의 문제가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이 문장 자체에서 행위를 한 주체는 아빠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단어로 바꾼 거고요. 문장의 어떤 상대 높임은 종결 표현 보시면 돼요. 먹어요. 만약에 친구였으면 먹어라고 해체로 그냥 끝났을 텐데 이미 아빠이기 때문에 해요체라고 해서 높임의 표현을 이미 사용했어요. 그래서 상대 높임 자체는 적절한 상태입니다. 다만 주체 높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단어를 바꿔줬었어요. 그 다음 방금 선생님에게 과제물을 줬어 라고 하는 이 문장은 뭐가 지시하는 대상을 제대로 높이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을까? 라고 본다면 과제물을 줬어. 주는 행동은 누가 할 거냐면 여기 생략된 주체, 내가 이거겠죠?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는 주체가 주는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는 행동에 영향을 받는 존재는 선생님이죠.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객체인데 객체를 높여야 되니까 높임의 존재죠. 에게가 아니라 여기서는 선생님께라고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과제물을 줬어가 아니라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드렸어 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서는 객체를 높였어야 되고요. 그리고 객체 뒤에 에게, 깨 이런 게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사어죠.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제대로 높였는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여기서는 부사어였습니다. 그 다음 할머니가 할머니 집으로 갔다. 이게 잘못된 이유를 설명하래요. 그리고 바르게 고치라고 했어요. 집으로 갔다. 가는 행동을 하는 주체는 할머니죠. 그래서 할머니가 주체예요. 그럼 주체를 높일 수 있는 조사로 바꿔줘야 되니까 가가 아니라 할머니께서 이거 할머니 집 이게 아니라 집을 높여줄 수 있는 댁이라고 바꿔야 되고 가다라고 하는 행위도 선어말 어미 시를 넣어서 가셨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여기는 그래서 주체를 높여야 되는데 주체를 높이지 않아서 잘못된 거고요. 지금 이대로 고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할머니가 나에게 선물을 드리셨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드리는 행동을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할머니죠. 할머니가 주체. 그리고 나에게 선물을 드리셨다. 이 선물을 주는 행동을 받게 되는 존재는 나. 그래서 이 나가 객체.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인데 여기선 부사어죠. 에게라고 하는 게 붙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잘못됐느냐. 여기 보면은 할머니가 나에게 선물을 드리셨다라고 할 때 할머니가 주는 행동을 할 건데 주는 행동을 누구한테 할 거냐면 나라는 존재한테 할 거예요. 그럼 나는 할머니보다 어리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주체보다 어리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선물을 주셨다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객체가 나보다 어리기 때문에 주체인 할머니보다 객체가 어리기 때문에 바꾼 거라서 여기에서는 객체 높임이 잘못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체 높임 잘못. 그래서 지금 표시해 드린 대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장 많이 여러분이 질문했던 게 이거죠. 손님 주문한 커피 나오셨습니다. 라고 할 때 잘못된 이유를 설명하고 바르게 고치는 거였어요. 높임법에서 헷갈리면 항상 서술어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주문한 이라고 하는 게 서술어고요. 나오셨습니다. 요게 서술어란 말이에요. 그럼 주문한 행동의 주체는 누구예요? 손님이죠. 여기에서 주체가 손님이죠. 이렇게. 그럼 주체가 주문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문하신.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나오다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맥락상 여기에서는 커피가 나온 거죠. 커피가 나오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럼 커피라고 하는 존재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습니다는 그대로 써야 되죠. 이 대화의 상대가 손님이잖아요. 손님은 높여야 되니까 습니다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주체가 지금 다른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체를 제대로 높여야 됐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거 간접 높임을 제대로 해야 돼서 나왔습니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선 그러면 나오셨습니다도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해서 막 시도 썼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간접 높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간접 높임은 주체 자체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과 교장 선생님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행위의 주체니까 이 사람을 높여줘야 돼서 간접 높임을 하는 거였는데 여기에서는 엄밀히 보면 이렇게 나뉜 거예요. 손님이 커피를 주문했고 그리고 커피는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라고 하는 대상은 어떻게 해도 높임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접 높임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고쳐드린 대로만 고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장.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사과를 주셨어 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는 깨서를 통해 서술어가 표현하는 상태의 주체를 높이고 있어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는 할아버지가 주체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인 존재를 높여야 되니까 깨서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 존재가 주체를 높이고 있는 것 자체는 맞죠? 그런데 상태를 높이는지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사과를 주셨어. 이건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죠. 행동의 주체를 높인 거예요. 이거는 아주 치사 빤스인 문제였죠. 제가 좀 치사하게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카드 문제를 내면서.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서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3개. 엄마가 딸 은지에게 할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오실게 라고 했는데 이걸 고쳐보는 거죠. 병원에 갔다 오는 행동은 엄마가 할 거잖아요. 즉 내가 라고 하는 주체가 여기서는 생략이 돼 있고요. 이 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존재, 여기서는 지금 목적격 조사를 사용한 목적어죠. 할아버지가 이 문장에서는 객체예요. 그러면 여기서 높임이 필요한 게 여기잖아요. 데리고는 할아버지가 엄마보다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데리고가 아니라 모시고로 바꿔줘야 되고요. 즉 객체 높임이 잘못됐고요. 그리고 병원에 갔다 오실게. 이 가는 행동은 엄마가 할 거기 때문에 엄마가 엄마 스스로 높이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오실게. 갔다 온다라고 할 때 이 오는 행동도 엄마거든요. 보통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워요. 그럼 갔다 올게가 되겠죠. 그럼 이 경우는 주체 높임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이 모두 잘못됐고요. 주체 높임이 잘못돼서 고치는 부분은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할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올게. 이것도 조금 비슷한데 여기에서는 일단 성분을 물어본 거예요. 뭐가 지시하는 대상을 제대로 높이지 못해서. 할아버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죠? 할아버지는 목적어란 말이에요. 이게 지시하는 대상을 제대로 높이지 못해서 모시고라고 해야 되는 상황에 데리고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제대로 높이지 못한 거였어요. 마지막, 엄마, 할아버지께서 오늘은 먼저 주무신대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이 모두 나타난다. 일단은 엄마, 뭐뭐 한대요 라고 했을 때 대화의 상대가 엄마죠. 그러면은 뭐뭐 한대요 했으니까 상대를 높여서 표현한 게 맞아요. 상대 높임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오늘은 먼저 주무신대요 라고 했을 때 주무시다 라는 행동을 하는 주체가 할아버지죠. 여기서 할아버지는 주체예요.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깨서라고 하는 조사, 주격조사 사용했고요. 할아버지께서 먼저 잔대요 라고 하지 않고 자다를 높일 수 있는 어휘인 주무시다를 사용했어요. 즉 주체 높임도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에는 객체가 없죠. 어떤 행동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께서 오늘은 강아지를 끌어안고 먼저 주무신대요 라고 하면 객체가 강아지가 되겠지만 거기서도 강아지를 굳이 높일 필요는 없으니까 다른 데에 문법적인 높임의 변화는 안 생깁니다. 다만 어쨌든 할아버지가 주무시는데 주무시는 것에 어떤 영향을 받는 목적어나 부사어의 지시 대상 이런 것도 아예 없어요. 그래서 객체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X예요. 객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고요. 이해가 안 됐던 게 있다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꼭 복습하시고 시험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